전공 스포츠 영어 7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이제 척추 관련해가지고 해부학 이런 수업하기 이전에 저희 이제 이 7주차 수업하고 나서 이제 8주차 수업 때 다른 이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를 다 보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 하는 거 이제 영상 찍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컨펌 받고 이제 뭐 학우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조편성 같은 거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뭐 임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 뭐 실시간 대면 수업 이제 줌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짜셔서 하실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혹시나라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임의대로 진행을 하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수업 한 뭐 진짜 저희가 뭐 수업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2, 30분 정도 해가지고 조편성만 좀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할지 그런 것 좀 이제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변동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따로 뭐 단체 카톡방 거기다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vertebral column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스파인이나 뭐 백본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curved 이제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연골성 추간판으로 이제 보면 뭐 연결된 뭐 곡선 구조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5개의 영역과 이제 33개의 척추뼈가 여기 보시면 스트롱 조인트와 이제 리가먼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런 세부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진으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 이제 보시면 배운 거 여기 서비컬이나 뭐 소라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때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었고 상지 운동 상지 이제 보면 해부학 배울 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럼바 그리고 이제 세이크럼 이제 카식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 해부학 시간이라면은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이제 뭐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갔을 거지만은 저희는 지금 이제 1, 2학년 분들이 많은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뭐 해부학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 중에서 이제 머슬 이제 오리지나 뭐 인설션 같은 거에서 뭐 스피너스 프로세스랑 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극돌기랑 횡돌기 같은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그냥 체크만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스파인의 뭐 움직임 같은 경우에 주요 움직임 같은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진과 같이 이제 플렉션이랑 익스텐션 그리고 이제 레터럴 플렉션이랑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움직임에서 실제로 척추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뭐 힙 조인트나 아니면은 뭐 페인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 다음부터 이제 자세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파인에 대한 이제 이런 4개의 커브에 대한 이런 사진으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경추에 대해서는 이제 전만이 있고 흉추는 이제 후만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요추는 전만이 돼 있고 청골은 후만이 돼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커브에 대한 이제 상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뭐 자세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에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상지교차 증후군부터 해가지고 거북목이나 기타 뭐 과도한 후만증 같은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체는 거대한 사슬이고 이제 구조의 무결성이 이제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은 이 각 이제 링크가 손상되지 않고 이제 기능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이런 특정 영역들이 있고 이런 스타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목적인 이런 각각의 이제 조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드시면은 이 다음에 이제 사진 보시면 되시는데 이 서비컬이랑 이제 럼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타빌리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라식 같은 경우에 모빌리티가 있고 힙 조인트도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니 조인트 스타빌리티, 그리고 앵클 조인트 같은 경우에 모빌리티인데 지금 이제 요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뭐 문제가 있든지 서비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소라식에 대한 이제 뭐 로테이션이나 익스텐션 이런 엑서사이즈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thoracic spine rotation 이런 식으로 횟수나 이런 세트 진행하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서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진행하시는 동작인데 지금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폼롤러 같은 경우에를 이렇게 대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관절에 대한 이제 보면은 이제 지지하는 이렇게 여기까지 고정을 한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요 사용으로는 여기 지금 이 서비컬 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할 때 여기에 뜨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저항력을 이 목 부분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이제 안에다가 뭐 수건이라든지 뭐 베개를 대셔도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라식에 대한 이제 로테이션인데 이 럼바를 이제 고정을 한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소라시 스파인에 대한 이제 폼롤러 진행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롤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폈다가 구부렸다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수업 때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IT 밴드 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럼바에 대한 거 여기 폼롤러가 이쪽까지는 오면 안 되신다는 거. 왜냐면은 이 플러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립이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럼바 같은 경우에는 스파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허리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좀 과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흉요근막 같은 경우에 이거 어차피 수업 때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이제 이 폼롤러를 주기적으로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불편하시다 이러신 분들도 되게 좀 많으세요.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요부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와가지고 이렇게 롤링 한다는 것 자체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뭐 어디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셔도 많이 이제 뭐 워낙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모르셔도 되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좀 아실 텐데요. 이 덜마토미랑 이제 마이오토미가 뭐냐면은 덜마토미는 이제 피부 분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척수 신경마다 지배하는 피부 영역의 분포이고 이제 피부 분절에 따라 나눠지는 영역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고 이를 통해서 피부에서 나타나는 뭐 지각장애, 감각장애로 척추 질환의 위치와 강도를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오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원으로 발달되는 근육의 분포이고 근육에 나타나는 이제 근력의 약화, 운동 이상 등을 통해 척추 질환을 진단하고 어떤 척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뭐 근육의 움직임이나 근력 검사들을 통해 관찰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해부학 이제 수업 때 이 신경지배에 대해서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은 그냥 이제 알아두시기만 하시면은 나중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뭐 상해나 기능 회복 수업 때 이제 좀 제대로 배우실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신경에 대해서 이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이 라인 따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색깔이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은데 단순히 이제 뭐 머슬 같은 경우에 뭐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가 단순히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머슬에 대해서 이제 오리진이나 인서렉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기 전에 이 각각의 이런 척추에 대한 이제 포스처 패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칼포시스나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척추 후만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 상부에서 발생하는 이제 척추의 망곡으로 인해서 이제 구부정하게 이런 자세들을 취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칼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거북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동반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지 교차 증후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패턴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콜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포밍 이제 C, S 쉐입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척추가 이렇게 비틀려 있는 커브를 이렇게 보이시죠? 옆으로 휘어서 이렇게 C자 모양이나 뭐 S자 모양을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예, 전만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할로백이나 뭐 스웨이백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이 척추에 이제 하부 척추에 이제 과도한 망곡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척추 누추 부위 이쪽에 대해서 이제 곡선이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한 곡선이 있으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 패턴에서는 이제 이 골반의 이 ASIS랑 이 PSIS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안테리어 틸트가 이제 많이 심한 거를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척추 후만증에 이런 보면은 뭐 요인으로는 이제 배드 포스처 있고요. 그리고 뭐 슈만 스티치도 있고, 그리고 뭐 선천적 이런 이유들이 있고요. 뭐 스피널 인절이나 뭐 보면은 뭐 골다공증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이유 이외에도 뭐 엄청 많지만은 실제로 지금 저희 현대인들한테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지금 이 포스처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저희 뭐 요부 통증, 뭐 백페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스티프니스랑 뭐 디스컴포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와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이제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증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스콜리오시스 같은 경우에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과도한 측만 이런 곡선 이런 것들은 척추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요. 그리고 척추 측만증 환자가 뭐 마르핀 증후군이나 뭐 키아리기형 같은 건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한 이런 척추 망곡 같은 이런 것들은 명확한 원인이 없고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은 뭐 특발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해당 이제 척추 후만증의 대표적인 이제 공통 증상으로는 요통이랑 이제 경직이 있는데요. 이런 신경에 대한 압박 경험과 근육들의 이제 뭐 피로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저희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은 뭐 옷을 입었을 때 뭐 바지를 입었을 때 뭐 돌아간 느낌이나 뭐 한쪽이 긴 느낌 그리고 뭐 갈비뼈가 뭐 돌출되어 있는 느낌 뭐 한쪽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QOL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 삶의 질이 이제 되게 좀 많이 떨어지세요. 이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 스콜리오시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이러한 패턴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수라식에서 이제 보면은 측만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럼바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소라쿠 럼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 컴바인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 척추와 이 요부, 이 흉추와 요부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커브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패턴을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신다면은 이 다음의 사진 같은 경우에 이 펠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뭐 시프트가 뭐 좌측으로 되냐 우측으로 되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패턴들이 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BSPTS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구글 같은 데다가 쳐보시면은 스콜리오시스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저희는 그냥 참고만 하고 단순히 이제 척추 측만증이 이 흉추랑 이 요구 부분에 이런 커브 문제가 아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척추 측만증 강도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콥스앵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여기 보면은 여기 스콜리오시스 미터라고 써 있잖아요. 스콜리오미터라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척추 측만계 측정 이런 것도 이제 척추 측만증을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좀 이제 언급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 기구 뭐이 소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도 많이 이제 뭐 요즘에는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런 테스트 진행하면서 이렇게 각각 네,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기에 되게 좀 편하세요. 이거를 이제 뭐 대상자한테 지금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보여주는 경우와 그냥 단순히
척추가 좀 이제 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제 구두로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랑은 좀 말의 이런 어감이 되게 좀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퍼로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추 가전만증은 이제 허리 또는 이제 요추 부위에 과도한 이제 척추 곡선이 있는 아까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굴곡이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요추의 과도한 곡률은 이제 요통과 이런 뭐 저림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척추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체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냥 사진으로 간단하게 보신 거고요.